여러분,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하고 기가 막힌 참상이 벌어집니다. 스산한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늦은 밤, 이미 죽어 땅에 고이 묻힌 무덤 하나가 병졸들에 의해 거칠게 파헤쳐집니다. 짜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관뚜껑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피와 살이 썩어 문드러져 치가 진동하는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구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고 망나니의 시퍼런 칼날이 시신의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쳐집니다. 서거 단 한 칼에 시신의 목이 땅바닥으로 나뒹굽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자의 목을 베고 팔다리를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조선 최고의 형벌, 바로 부관참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죽이고 이 잔혹한 장면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반응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더 찢어 죽여라! 저놈은 뼈를 갈아 개 먹이로 줘도 시원치 않다. 눈동자에 핏발이 선 백성들은 짐승 같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시신을 향해 미친 듯이 돌팔매질을 하고 가래침을 뱉어댑니다. 여러분이라면 상상이 가십니까? 도대체 살아생전 무슨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길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시신마저 저토록 무참히 찢겨나가고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야 했을까요? 왜 그는 죽어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고 악기로 남아야만 했을까요?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선을 피바다로 만든 인간 백정, 조선 최악의 간신 임사홍의 핏빛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끔찍한 부관참시의 주인공 임사홍, 그가 태어날 때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괴물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당대 콧대 높은 선비들 사이에서도 으뜸으로 치던 천재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중국어에 어찌나 능통했는지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통역은 무조건 임사홍의 차지였고요. 말솜씨와 글재주 또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성종 임금이 사홍의 말이 곧 내 뜻이다 라고 할 정도로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 권세가 어느 정도였냐? 무려 자신의 두 아들을 왕의 사이, 즉 부마로 만듭니다. 아들 둘이 공주와 결혼을 했으니 임사홍의 집안은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떨어지는 낙엽도 멈추게 한다는 조선 최고의 로얄 패밀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고 간사합니다. 넘치는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본 임사홍의 가슴 속에는 끝을 모르는 거대한 탐욕의 괴물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임금의 비서실장 격인 도승지 자리를 탐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아랫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 참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모임에서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좋은 머리를 남을 모함하고 자기 입속 챙기는 데 쓰는 경우 말입니다. 나한테 강과 슬기에 다 빼줄 것처럼 살갑게 울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내 뒤통수를 치려고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었다면 그 참담한 배신감, 여러분이라면 그냥 참아 넘기겠습니까? 임사홍이 딱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대신들을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자기 사람을 요직에 심기 위해 파벌을 조장합니다. 이 꼴을 가만히 지켜볼 조선의 선비들이 아니죠. 대쪽 같은 살인파 선비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납니다. 전하! 임사홍 저놈은 겉과 속이 다른 뱀 같은 소인배이옵니다. 당장
내치시옵소서. 사관원과 사원부의 젊은 관리들이 목숨을 걸고 탄핵 상소를 빗발치게 올리니 아무리 임사홍을 아끼던 성종이라도 더 이상 감싸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임사홍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차디찬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평안도 의주 땅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권력의 구름이를 거닐다 하루아침에 진흙탕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덜컹거리는 귀양스레에 갇힌 임사홍. 그의 두 주먹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히도록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사람을 찢어 죽일 듯 시뻘건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아라. 내 반드시 살아서 한양으로 돌아가 나를 내친 너희 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유배지의 모진 추위 속에서 그는 밤낮으로 입술을 깨물며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성종이 승하하고 훗날 역사의 미치광이로 남게 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 땅을 피로 물들일 그 끔찍한 비극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긴 유배 생활 끝에 한양으로 돌아온 임사홍. 그의 눈앞에 완전히 새로운 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폭군 연산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연산군, 어떤 왕이었습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임사홍은 귀신같이 그 속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옳거니 저 거칠고 제멋대로인 전하의 가려운 곳을 살살 긁어주면 내 세상이 다시 오겠구나. 복수의 눈이 먼 임사홍은 궁궐이 가장 깊고 어두운, 그러나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치명적인 금기를 건드리고 맙니다. 바로 연산군의 친어머니 패비 윤씨의 비극입니다. 전하, 전하의 어머님이신 패비 윤씨께서 과거 저 간악하고 배부른 대신들이 모함으로 사약을 들이키고 피를 토하며 억울하게 돌아가셨사옵니다. 임사홍의 혓바닥이 독사처럼 춤을 춥니다. 야사에 따르면 바로 그때 임사홍 일당이 영산군에게 무언가를 쓱 내밉니다. 그것은 바로 패비 윤씨가 사약을 마시고 죽어가며 토해낸 피가 검붉게 얼룩진 그 유명한 피 묻은 적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피눈물이 배어있는 그 붉은 적삼이 연산군이 눈앞에 펄럭이는 순간 연산군이 두 눈이 허옇게 뒤집힙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궁궐 정각을 찢어질 듯 뒤흔듭니다. 내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뼈를 추려내고 살을 발라내라. 마침내 연산군의 입에서 조선 팔도에 피바람을 예고하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임사홍이 10수년을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기다렸던 바로 그 완벽한 복수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지식인들을 씨가 마르게 한 끔찍한 대학살 갑자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임사홍은 연산군이 쥐어준 피 묻은 칼자루를 쥐고 미친 듯이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임사홍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한지 아십니까? 패비 윤씨 사건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작 과거의 자기를 유배보냈던 자신의 정적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 놈이 10년 전에 감히 나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지.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목을 당장 쳐라. 오직 개인적인 원한과 앙심 하나 때문에 발음만 하던 선비들이 목이 추수할 때 벼 베이듯 숭텅숭텅 날아갔습니다. 백발이 헌한 노 대신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심지어 이미 죽어서 묻힌 자들이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졌던 천재 엘리트가 하루아침에 왕의 칼을 빌려 사적 복수를 감행하는 조선 최악의 연쇄살인마로 돌변한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비하면 방금 전까지의 악행은 그저 애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임사홍의 만행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가장 구역질나고 비정한 사건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아들 임희재를 제 손으로 사지로 밀어넣은 사건입니다. 임사홍의 아들 임희재, 그는 탐욕스러운 애비와는 피부터가 달랐습니다.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기계를 가진 참된 선비였습니다. 그는 연산군이 미친 폭정과 음란함을 견디지 못해 왕을 강하게 비판했고 결국 대역 죄인으로 몰려 차디찬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보통의 아비라면,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벼슬과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전하, 제발 제 자식놈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눈물로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권력의 달콤함에 완전히 미쳐버린 이 임사홍이란 작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연산군이 임사홍을 불러 서늘하게 묻습니다. 내 아들놈이 나를 능멸했는데 넌 아비로서 어찌 생각하느냐? 그 찰나의 순간 임사홍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눈동자 한번 흔들리지 않은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하, 그놈은 제 아들이기 이전에 전하를 능멸한 천하의 몹쓸 대역죄인이옵니다. 부자간의 정의라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어찌 이 지엄한 국법을 어지럽히겠습니까? 마땅히 극행에 처하여 일벌 뵙게 하시옵소서. 결국 친아들 이미재는 망나니의 칼에 참수를 당해 형장의 길로 사라집니다. 자식의 목이 잘려나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아비인 임사홍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왕에게 이토록 충성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인륜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내 핏줄, 내 자식의 목숨과 알량한 권력을 맞바꾼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속이,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늘 아래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짐승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까지 밟고 올라선 임사홍은 이제 거칠 게 없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은 그는 조선 최고의 실세로 군림합니다. 누구든 그의 눈밖에 나면 쥐도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온 나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조선은 완전히 끝난 걸까요? 정의는 철저히 짓밟혀 죽고 저런 인면수심의 악인들만이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상. 과연 우리는 여기서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하지만
하늘의 그분은 크고 섬긴 것 같아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드디어 그 기나긴 피의 폭정을 끝낼 정의의 철대가 내려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때는 1506년 9월 1일 밤,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횃불이 한양 도성을 대나처럼 환하게 밝힙니다. 바로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중종 반정의 막이 오른 겁니다. 성남파도처럼 밀려드는 반정군의 시퍼런 칼날, 그들이 가장 먼저 쳐들어간 곳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왕이 있는 궁궐? 아닙니다. 피에 굶주린 반정군이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조선 최고의 권력을 주무리며 호가호위하던 임사홍의 으리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문을 부숴라! 역적 임사홍의 목을 당장 끌어내라! 벼락같은 함성과 함께 무쇠로 만든 굳건한 대문이 도끼에 찍혀 산산조각 박살이 납니다. 그날 밤 권력의 단꿈에 젖어 호화로운 비단 이불을 덮고 자던 임사홍, 갑작스러운 굉음에 혼비백산하며 오줌을 지르며 방구석 다락으로 숨어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피 묻은 칼을 든 군사들이 안방으로 들이닥쳐 이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떠는 임사홍의 상투를 휘어잡아 마당으로 질질 끌어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조선 최고의 실세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얇은 속적삼 하나 달랑 입고 포승줄에 꽁꽁 묶인 꼴을 말입니다. 압송되어 거리를 끌려가는 임사홍을 향해 그동안 숨지게 살며 피눈물을 삼켰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저놈이다!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내 남편을, 내 아비를 죽였다! 사방에서 어른 주먹만한 돌멩이가 날아들고 썩은 계란과 시궁창 오물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흙바닥을 기어가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임사홍. 하지만 분노가 하늘을 찌른 민심은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칼을 들어올립니다. 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간약한 혀를 날름거리던 추악한 목이 길바닥에 힘없이 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온 한양 도성이 떠나가라 만 백성이 덩실덩실 춤추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갈등의 끝에는 더 큰 반전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숨막히는 끔찍한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 간신의 죗값은 고작 숨통 하나 끊어지는 것으로 치르기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반정이 성공하고 연산군이 강화도로 쫓겨난 지 불과 20일 뒤 새로운 왕 중종에게 전국 팔도에서 빗발치는 상소가 산더미처럼 올라옵니다. 전하, 저 천인공노할 임사홍의 죄는 단순히 목을 벤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옵니다. 마땅히 묻힌 무덤을 다시 파헤쳐 그 썩은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임으로써 온 만백성의 천추현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피맺힌 원한은 임사홍이 죽어서 땅에 묻힌 뒤에도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단호한 어명이 떨어집니다. 당장 임사홍의 무덤을 파헤쳐라. 바로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살벌하고도 처절한 부관참시의 전말입니다. 땅속에 누워있던 임사홍의 시신은 다시 꺼내져 토막이 났고 그 머리는 한양 도성 4곳의 대문에 높이
내걸렸습니다. 조선 팔도를 피로 물들이고 권력의 눈이 멀어 핏줄인 친아들마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비정한 아비. 그의 최후는 처참하게 잘려나간 모가지와 들깨들이 먹이로 버려진 썩은 살점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고 살아 숨쉬는 조선의 정의입니다. 권력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습니까? 알량한 전월림과 잔꾀로 세상을 다 속일 줄 알았습니까?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결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50년, 60년, 아니 70년 인생의 산전수전 겪으시며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쁜 놈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걸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셨죠. 하지만 오늘 이 임사홍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그동안 꽉 막혔던 가슴을 아주 속 시원하게 뚫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남의 눈에 피는 물르게 한 놈은 결국 제 눈에서 피를 토하며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역사의 진리입니다. 피바람이 휩쓸고 간 역사의 무대, 이제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임사홍이라는 이름 석자는 여전히 조선 최악의 간신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오명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굽이굽이 험난한 인생곡에 넘어지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오늘 이야기 속 간신배 같은 치졸한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으신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억울한 일에 밤잠 설치고 세상 참 불공평하다며 가슴을 치신 날도 분명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을 묵묵히 지켜오신 정직과 성실, 그리고 가족을 향한 그 따뜻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 추악한 악인의 비참한 끝을 우리는 오늘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는 없고 거짓은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이 곧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거친 풍파를 견뎌낸 여러분이 훈장 같은 주름진 손에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이 이 이야기가 고단했던 여러분이 가슴속에 작은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더 당당하고 후련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시원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아직 우리가 파헤쳐야 할 흥미진진한 진실은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기가 막힌, 그러나 더 뜨거운 사이다 같은 진실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꽉 막힌 속을 뚫어드리는 벌거벗은 실록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